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스튜디오입니다. 이거 원래 어제 녹음 잡혀 있다가 네. 제가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아예 제가 또 오후에 세미나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나갔고. 네. 하여튼 우리 전략팀 의견은 하여튼 남아 있는 건 IT다. 네. 저는 거기 플러스 뭐 이것저것 더 보자 막 이런 입장인데. 네. 하여튼 IT가 오늘 미국이 아침에 좋게 시작해서 어째 오늘 끌고 나갈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나온 자료지만 빠르게 녹음해서 빨리 올려가지고 어떻게든 전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여튼 갭 축소라는 게 저희가 저번 주부터 남아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데 오해하는 게 가끔 우리나라에서는 뭐 당신은 성장주 주니까 같이 줍니까? 내지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막 좀 뭐 약세론자니까 비가능하니까 뭐 이러는데 우리가 이제 바벨 전략을 얘기할 때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말이 별거 아닌데 바벨이라는 게 이쪽 성장주 극단 그리고 그러면 가치주 극단 이걸 같이 가져 중간에 있는 걸 빼버리자니 어중간한 것들이 확실한 것 쪽 위주로 어중간한 것들은 뭐 얘를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섹터 중에서 어중간한 것들 다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뭐 탑티어가 위주로 가져가자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마치 이제 근데 보면 이제 이거는 포트폴리오 매니저 시각이니까 이거는 들고 계시고 근데 이게 수익을 크게 낼 것 같지는 않은데 변동성 계속 나오면서 포트폴리오상 가져가야 되는 섹터고 미래니까 이 반대편에 비워놨던 것들을 채워 넣으라는 게 이제 특히 IT에서 뭐 삼성전기 같은 것들 자동차는 확 떠버렸는데 자동차 그리고 우리 전략팀에서는 이 말하면 다들 안 좋아하는데 나는 뭐 은행 금융은 사실 선호들 하더라고 뭐 은행 증권 보험 근데 어제 전반신 연구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 증권주들과 의외로 손볼 얘기해가지고 삼성화재 같은 거 그래서 그것도 제일 흥미로웠고 남은 게 이제 케미칼인데 저희 화학 담당자가 내가 녹음을 안 했었는데 계속 금호석유를 실적이 좋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 드리븐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롯데케미칼 정도 그리고 정말 조선은 싫어들 하더라고 내가 그건 하지 마십시오 근데 야 이런 것까지도 뭐 돌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는 그치 뭐 근데 그 얘기가 2010년 정도에 근데 한번 세게 오른 적이 있기는 했었죠 조선이 이게 아직 시장은 안 돌았었는데 그 당시에 뭐 STX 조선해양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아니 나는 저번 6월에 2217인가 찍을 때 오늘 뭐 여기를 공방을 하겠지만 그때 이제 미래의 경기 기대감을 반영해서 삼성전자 은행주 뭐 이런 것들이 움직였다가 다시 제자리에 왔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다시 성장주가 움직였는데 나는 넘어갈 때 힘은 그때 한번 1차적으로 보여줬던 거고 지수가 올라가려면 그게 움직여야 된다는 걸 2월 맞습니다. 초에 보여줬죠. 2217 갈 때. 그래서 다음에 그때 시크릿칼이 한 10%씩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움직이면 그쪽이 움직여 넘어가는 거고 그건 저희가 못 넘어가면 저희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특히 뭐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저희는 너무들 다들 뭐 아침 모닝 미팅 때 들어왔을 때 내가 이제 막 법인부한테 막 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맨날 법인부한테도 무슨 얘기를 하면 요즘은 이제는 성장주가 한 23%까지 가면 이거를 불과 저희가 한 달 전에 얘기할 때는 다들 좀 썰렁해들 하더니 이제는 다 앵무새처럼 다 똑같았어. 이제 성장주밖에 없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언택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근데 내가 놀란 게 자동차를 보다 느꼈던 게 생각보다 제조업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 그러면 거기만 돌아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 다 돌기 시작하면 그냥 그런 거를 이제 추론해서 나는 이쪽을 한번 보자는 얘기인데 오늘도 놀랍게도 아침에도 굉장히 미국이 올라던 뭐 지수가 2217을 설령 넘어가더라도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은 못 간다. 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근데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이 노출이 경기가 방향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미드라웃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업들을 보고 있으면 뭐지? 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의외로 너무 부정적인 것 같아서 우리는 그냥 위가 한번 열리기를 뭐 욕먹들 뭐 나중에 틀려서 욕먹더라도 나중에 저희 탓만 하지 말아주시고 저희는 여름의 장세가 상당히 7, 8월이 셀 거라 주장을 했고 오늘 아마도 6월 초 고점을 터치하게 되면 그때 복귀를 해보세요. 그때 거기까지 갔던 게 뭐로 갔냐? 내수만 갖고 못 간다는 거야.
수출로 주가 움직여요. 내수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래서 그런 거 복잡하신 분들은 그냥 삼성전자 이런 거 사시는 게 제일 편하고 SK 현대차, 하이닉스. 현대차. 근데 현대차는 좀 움직였고 네. 좀 더 이제 그것도 동참들 안 하더라고. 좀 그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나름 이거는. 근데 네. 이것도 또 안 한다면 나머지 것까지도 한번 좀 봅시다는 건 어제 제가 녹음했던 섹터들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일단 가장 대장으로 보는 게 IT니까 네. 염동찬 연구원이 월요일날 어제도 하루 나왔는데 어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오늘도 하나 참고로 아침에 에코프로비엠 자료도 나왔고 뭐지 TP 오늘 올린 거 있는데 뭐 지누스, 리노공업, 지누스. 지누스. 뭐. 네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녹음을 당분간은 개별 종목은 좀 안 하려고요. 하여튼 뭐 저희가 이제 개별 종목을 자꾸 하고 사다 보니까 이상한 자꾸 좀 막 계속 뭐죠? 상담 비슷한 게 너무 들어오니까 이건 불편해가지고 본부장님한테요? 아니면 저희 리테일 회사로도 직원분들한테? 리테일로 들어오고 뭐 이제 뭐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게 인텍 플러스 그리고 뭐 그때 시가나무 했던 거 그리고 IS 동서 이제 다 올라와서 그때 좀 빠져 있을 때 맨날 그때 완전히 진짜 뭐 IS 동서에 대해서 뭐 기억나는 게 하여튼 너무들 막 극단적으로 반응들 하시니까 이건 도대체 뭐 종목을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그리고 지금 타이밍이 수출 대응 좀 볼 타임이어서 중소형주는 좀 저희가 되도록 방송 녹음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자료로 대처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그럼 이 자료 갑시다. 네, 뭐 말씀하셨던 내용이 좀 4페이지에 있는 그림 6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에서 1등은 당연히 삼성전자죠. 2등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이거에 그 올해 연저점이 코스피 연저점이 3월 19일이었는데 연간 수익률을 나타낸 게 4페이지에 있는 그림 5번이에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보시면은 코스피가 50% 올랐습니다. 근데 시가총액 그 수익률 3위부터 9위까지는 다 50% 이상 올랐어요. 근데 1등이랑 2등인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20% 수준밖에 못 올랐다라는 거죠. 완전 돌아버리는 거지.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뭐 LG 생활건강이 10인데 이 10위 빼고 1등에서부터 9등까지 중에 1, 2등 빼고 3등부터 9등이 다 뭐 거의 뭐 70% 이상씩 올라버렸다는 거죠. 그나마 가장 덜 올랐었던 게 현대차였는데 현대차가 뭐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뭐 20%씩 올라버렸으니까 거의 키 맞추기는 거의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림 6번에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요. 만약에 다른 조건이 동일한데 이 IT 제일 덜 올랐었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코스피만큼 그러니까 50%만큼 올랐으면은 지금 코스피 인덱스가 몇일 거냐라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한 2320이 나옵니다. 내가 이번에 여름에 얼마 갈 거냐고 물어보면 한 2300에서 2350 정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코스피가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른 거 뭐 다 안 빠지고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코스피만큼만 올라줘도 그만큼 여기서 100포인트 정도 상승 여력이 생긴다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좀 그 4개 종목 있잖아요. 카카오, 네이버,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소프트웨어, 이 바이오 기업들이 여기는 다 거의 100%씩 올랐어요. 이 기업들이 코스피만큼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지금 현재 코스피는 2132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대형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코스피만 따라다녔으면은 2300 위로 100포인트가 남는데 이 많이 올랐었던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 세컨티에 있는 3위에서 9위에 있는 4개 종목이 코스피만큼 올랐으면 밑은 70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시총 한 50위까지 놓고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귀찮아서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놓고 변화 보면 재밌. 다음에 한번 넘어갑시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가총액 1, 2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이 한국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못 올랐고 이것들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은 시장은 생각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 생각에 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돼야지 사실 시장에 상단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IT 대형주가 돼야죠. 저번 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왜 당신들 모닝 미팅 때마다 요새 좀 그랬잖아요. 우리 이런 분위기를 전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콜을 하라고 하는데 콜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잖아, 분위기가. 자꾸 이제 중소형주를 많이 찾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뭐 카페가 앉아 있어도 카카오 얘기하고 있고. 네. 여기 가면 중소형주 뭐. 진짜 이건 내 친구가 들을 줄, 갑자기 친구한테 미안해 죽겠네. 갑자기 어느 날 주말 저녁에 일요일에 나 전화가 왔어요. 지호야. 교수야, 교수. 정말 내 아는 지인이 이거 사라고 했는데, 야, 어떻게 하니? 오해 마시고 그냥 이거 나도 삐처리하고. 그래서 드세요. 야, 그래서 한 일주일 있다 봤더니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거 잘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 세력주를. 저희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저희는 모르고 그냥. 저희는 뭐 펀더멘탈밖에 볼 수가 펀더멘탈. 없죠. 그리고 저번 주에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거 어제 이 유지웅 연구가 녹음한 내용이 이렇게 녹아 있는데 자동차를 자꾸 녹음하면서 뭔가 실적이 안 좋거든요, 이번에. 네, 맞아요. 안 좋게 나오고 로켓도 실적 안 좋게 나오고 다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데 이 톤들이 원래는 더 안 좋아질 줄 알았는데 뭔가 조금씩 공장이 돌아가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자료가 안 나가서 말을 못 하는데 어떤 부분은 국내 어떤 부분은 또 의외로 괜찮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 좋은 게 아니라 그러면 뭔가 제조 베이스 쪽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행은 안 다니고 있지만 뭔가 왔다 갔다들 소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소비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저번에 내가 모빌리티 그 애플의 모빌리티 인덱스를 보여줬었는데 네네. 보면 사람들이 이동들 공원도 맞아요. 나가고 길거리에 대중교통 안 이용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많이 다니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극을 저 밑단까지 서서히 미세하게 떨림을 주고 있는 게 사실 6월 데이터에 많이 보였어요. 네. 이게 6월 데이터에서 우리는 미드하우스, 그러니까 탑다운이나 나트머 외에 미드하우스 산업에서 RA를 보는 입장이 저희 하우스 모토이기 때문에 보면 이게 일단 자동차 쪽에는 한번 폭발을 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근데 이게 좀 확산될 여지가 좀 보인다는 건데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자꾸 요새 또 공격적으로 말하냐면 저번 주에 그래도 나름대로 위가 열릴 수도 어떻게 알겠어. 열릴 수도 있다. 했더니 이제 막 홀짝 게임 하냐, 뭐, 악담부터,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심지어 이제, 우리 내부에서도 콜에 대해서 좀, 지금 시점이 맞냐. 그리고, 이건 듣는 친구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생, 어디 운영사 매니저인데, 제가 어제 저녁에 전화해가지고, 야, 누구야? 야, 위가 왜 안 열릴까 했더니, 형, 지금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 외에는 사람들이 안 쳐다봐. 이러는데, 그 말 듣고 들었던 생각이 안 쳐다보이는 것들이 정말 비어있겠구나 생각이 다 비어있구나. 이건 안 들고 있구나 다들. 그래서 그쪽이 좀 올라와 주면 한 10%만 올라와 줘도 지수가 100에서 150보다 그냥 올라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위를 연 거예요. 사실은 뭐 별거 없어요. 뭐 어떤 분이 무슨 뭐 심지어 무슨 교감이 있냐고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오늘도 아마 교감이라는 게 누구랑 교감이에요? 몰라. 무슨 뭐 기관들이 시장을 자리우시할 수 있다고 착각들 하시더라고. 근데 전혀 아니야. 기관들이 돈 무슨 이미 돈이 있어요. 돈도 없는데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도 아침에 이제 전화가 아침에 올라가자마자 미국이 떴다는 거에 전화가 왔길래 내가 아까 우리 미팅 들어오기 전에 통화를 한 분이랑 했는데 어차피 오늘 파는 날 아니까 또 그래서 내가 딱 말했지. 그러니까 이상할 정도로 이번에는 오르는 걸 다 싫어하는 것 같아. 많이 못 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건가? 야, 당신은 정말 명쾌하게 얘기를 해준다. 네. 왜 이렇게 싫어하지? 오른다고 얘기한 거를? 난 그게 정말 희한해. 그러니까 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테슬라나 아마존, 뭐 카카오 오른다를 얘기해야 좋아하지. 다른 거 오른다고 얘기하면 싫어하는 것 같아. 제가 돌아다니면서 요새 피드백 받으면은 이게 좀 제 생각이랑 달랐던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는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상반기 안 좋고 하반기는 좀 더 하향 조정돼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다들 오케이인데 3분기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이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덱스 얘기할 때 밸류에이션이 2100 정도가 여기서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면 2100이고 여기서 상향 조정돼야지 2200이 설명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3분기에 대해서 상향 조정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6월 데이터들이 좀 변하기 시작했고 본 거야. 나처럼. 내가 데이터 보다가 이제 섹터 한 명은 이제 야 보면 야 이거 네가 저번에 말했던 톤이랑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톤이 이거 뭐지? 낮은 건데 낮은 거를 인지 못하는 거야. 이 친구들 매일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그것도 오늘, 그렇고 뭐 좀 애널리스트들은 겁나가지고 3분기 추정치는 좀 많이 하향 조정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좀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4분기 하향 조정된 거는 맞는데 그건 어차피 실적은 내년도에 나오고 그 다음에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2분기 끝나고 상향 조정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오늘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오늘 아침에 모닝 미팅 시작하기 전에 바로 통화했던 분도 이제 일위원 애청자시니까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다. 내가 이따가 막 언급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왜 질문을 그렇게 하냐고 그랬지 내가. 올라갈 힘이 없다고. 경기 방향성이 너무 안 좋다고. 뭐 그리고 몇 군데에서 전략적 세미나도 들었는데 뭐 금리도 안 움직이고 있다. 뭔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뭐 연준 정책 이거 갖고 얘기할 타임이 아니라 네. 자꾸 왜 그걸 얘기하냐는 거지 내 말은. 지금 뭐 연준이 어쩌고저쩌고 뭐 금리 방향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6월에 기업들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좀 도는 돌고 것 같아요. 있다는 그걸 얘기를 드리는 거다. 그랬더니 근데 오늘 과연 오늘 뭐 지수가 올라가서 버텨주면 인정한다는 분위기인데 하여튼 당신 말이 맞네. 오르기를 다들 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한번 확 빠져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 지금 들고 있는 것들이 거의 다 뭐 그런 음식료 많이 들고 있는 거 음식료, 내수 그리고 소위 커뮤니케이션 그것들. 그다음에 최근에 엔터 기업들 엄청 산 것 같더라고. 아 그래요? 엔터들 엄청 좋아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저번에 엔터는 의외네요. YG 콜 한번 했었는데 아침 모임 때 내가 SM 다시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 엔터 쪽은 이제 그런 논리야. 엔터 쪽은 뭐냐면 중국에서 그거는 소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교류가 없을 때. 근데 지금 계속 말하는 게 언컨택트를 모든 걸 전제로 해서 모든 걸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거지. 왜 이럴까? 아마도 각 나라가 그만 계속 봉쇄를 했다가는 이게 정말 경제가 아작나게 생겼으니까 부작용이 있더라도 경제를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돌아가니까 기업들은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내 생각에는 그냥 6월 데이터를 보면.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뭐 심지어 난 정말 여행주는 안 보는데 여행주 같은 것도 움직일 수 있겠다 생각해요. 그 예전에 그 5월달, 6월달에 전고점 갔을 때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뭐 여행주, 뭐 크루즈, 뭐 비행기 이런 것들이 끌어올렸었죠. 바닥에서 이렇게 덜 올랐던 거 올라가면서.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자료를 얘기할 건데요. 이제 또 자료가 아니고 다른 얘기한다고 했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네. 아침에 난 되게 인상적이었어. 한 10분 넘게 통화를 했는데 10분 정도? 계속 이떡석 때가 이제 말했던 게 IT 쪽에서 뭐가 좋아 보이냐 해서 이제 뭐 우리 맨날 말하던 거 삼성전자 이왕지가 삼성전기 계속 얘기하니까 나는 삼성전기 얘기했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결국은 네이버 카카오가 다시 끌고 가지 않겠냐 하는데 그게 다시 말하지만 이게 안 되고 이게 되고가 아니라 이거는 많이들 들고 계시니까 비어있는 것들 사라는 얘기거든 나는 지금 빈 것들 사라는 얘기인데 빈 것들 살 때 개인 투자들은 거기에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걸 더 많이 사진 않으니까. 네. 근데 이것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 심지어 우리 담당자들도 이제 이건 네가 말했던 거 저번보다 톤이 좋아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케미칼 같은 거 금호석유 같은 거 되게 좋아지고 있거든. 금호석유 뭐 대한유화도 나쁘지 않아. 근데 이제 저번 주에 코멘트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뭐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고 로켓도 여러 가지 합병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다들 그래서 이제 자료로 갑시다. 네, 자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난주까지 한 2주 동안 나타났었던 특징들이 뭐냐면은 미국과 한국에서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나스닥이 올해 시장을 끌고 왔었던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다우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 6월 8일이었는데 거기를 뚫지 못하고 있었어요. IT,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이런 것들이 시장을 끌고 올다 보니까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의 비중이 다른 지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재미없었죠. 근데 7월 달 들어와서는 이런 흐름이 좀 반전이 생겼습니다. 소재 산업재, 헬스케어 이런 업종이 시장을 끌고 올라가고요. IT나 경기 소비재나 커뮤니케이션까지는 오히려 좀 수익률이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키 맞추기 현상이 미국에서만 나타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올해 한국 주식시장을 이 네 가지 스타일로 나누면은 뭐 대형 성장, 대형 가치, 중소형 성장, 중소형 가치 이걸로 나눈다면은 가장 많이 오른 거는 예상대로 중소형 성장주예요. 그 다음으로 많은 거는 대형 성장주겠죠. 많이 오른 거는. 그렇다면은 7월 달 흐름은 어땠느냐라고 보면은 제일 많이 올랐던 거는 대형 가치주입니다. 대표적인 게 현대차 같은 것들이죠. 대형 가치주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잘 모르더라고. 네.
이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와 6페이지에 보면은 이 그 대형주, 중소형주, 뭐 성장주, 가치주 어떻게 구분해 놨나 이렇게 나왔는데 대형 가치주 뭐가 올라왔나 보면은 다 이 자동차의 그림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이 끌어올렸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대형 가치주에서 모든 것들이 올랐을 거다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좀 덜 올랐던 것들이 좀 키 맞추기 하는 국면들이 한 번씩 나타난다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국면에 거의 왔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오늘 아침에 오늘 지금 녹음하는 게 지금 9시 50분이고 7월 21일인데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이 뭐 아마존이 뭐 이렇게 7%씩 오르면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러면서 다시 오를 보니까 좀 성장주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장주를 빼고 가서는 안 되는 장이에요. 그치? 네. 지금 성장주 바벨로 가야 되냐, 바벨로. 네, 맞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게 그 8페이지에 있는 그림 18번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요. 월 말에 사상 최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다음 달까지 가져갔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사상 최고가 포트폴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월 말 종가가 딱 사상 최고가가 붙지는 않을 테니까 한 5% 정도 근처에 있는 종목들을 코스피 200에서 골라서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가면은 이 전략이 언제 잘 맞냐면요. 이익이 떨어질 때 잘 맞습니다. 2013년, 2015년 사이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때 생각하면은 뭐가 강했냐? 헬스케어, 화장품 이런 것들이 좋았어요. 전체 실적은 떨어지는데 그로스가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프리미엄을 받는 시장이었다는 거죠. 다 지금 상황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에 영업이익 2018년 대비 2019년에 거의 30% 이상 날라갔고요. 올해 지금 역성장 될 거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2년 연속 한국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면은 그로스 나오는 종목이 굉장히 귀한 시장이라는 거죠. 이런 시장에서 그로스 있는 종목이 당연히 프리미엄을 받는 거고 이 그로스 있는 종목이 소프트웨어, 헬스케어였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덜 올랐던 거에 대한 키 맞추기도 나오고 그로스도 있는 종목들 고르라고 하면은 지금은 반도체예요. 왜냐하면은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쪽에 있는 게 헬스케어랑 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밑에 쪽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성장 나오는 정도예요. 그로스에서는 약간 순위가 밀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익이 올랐느냐 주가가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라고 보면은 덜 올랐습니다. 키 맞추기 국면에도 맞고 그로스도 맞다는 점에서 저는 IT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는 게 맞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 걱정하는 거는 이 수급이죠.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데 어떻게 반도체가 되겠느냐. 대형주가 그로스도 안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7페이지에 있는 그림 두 개인데 최근에 보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달러는 생각보다 약하고요. 원달러 환율은 원하는 생각만큼 강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좀 갭이 어느 정도 조금 벌어진 상황이고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이제 외국인이 사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7개국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이미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뭐 대만이라든지 인도네라든지 뭐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주식을 사고 있어요. 한국은 아직 안 사고 있죠. 이제 한국 주식을 외국인이 사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번에 블랙락에서 이제 한국은 뭐 더 안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기사 나오는데 자꾸 근데 블랙락이 다는 아닌데 네. 사람들이 그런 기사 하나 나오면 이제 뭐 한국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더 반응을 하는데 일단 뭐 달러 쪽에서나 보고 이렇게 아시아 주변국 상황을 보고 이머징 상황을 보면은 지금은 그렇게까지 외국인이 계속 팔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들어올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약간 데이터와 희망이 좀 섞여 있는 거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그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면 뭘 사야 되느냐라고 하면 여전히 대형주고 대형주에서 덜 오른 거 IT 반도체 이쪽은 나쁘지 않은 괜찮은 대안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략팀이나 여기서 이제 우리 신중호 팀장도 계속해서 IT 위주로만 보자고 하는데 나는 이제 계속 말하는 게 좀 더 확대해서 보자는 거지. 네, 뭐 이게 좀 뭐 아니 외국인 자금 들어올 때 바스켓 들어오는데 그냥 사지 않겠어? 뭐 그쵸 시가총액 10위 뒤쪽에 있는 것들도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50개까지 한다면은 50개까지 그려놓고 보면 재밌다니까. 그쵸, 지금 뭐 포스코, 롯데케미칼 이렇게 약간 좀 퓨어한 소재 업종들도 그러니까 좀 화학케미칼만 놓고 딱 말하니까 케미칼 놓고 봐도 금호소가 실적이 제일 좋지만 네. 바스켓 들어온다 보면 로켓을 살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뭐 조선은 한국 조선을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서 시장을 딱 바라보기 시작하면 나는 그거죠. 외국인들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살 것 같고 네. 그거는 달러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것 같고 바람에 좀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나는 이렇게 하나하나 보는 걸 좋아하는데 나무 하나하나를 가끔 이렇게 바람 부는 방향도 볼 때가 있는데 지금 딱 한두 달이 그럴 것 같아. 나는 6월 초가 굉장히 나는 강렬했거든. 네. 6월 초에. 저 이제 5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저 최근에 좀 세미나 다니면서 그거 좀 들었었던 진짜, 재밌는 좀 피드백들 좀 들어보면은 저는 요새처럼 약간 젊은 분들이랑 이게 연배 있으신 분들이랑 의견 차이가 그래? 벌어져 있는 시장은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연배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있으니까 난 이럴 거고. 네, 젊은 친구- 이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되게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있는 대안은 어차피 뭐 시장 오르든 빠지든 좀 대안은 시가총액 대형 줄 것 같고 그러면은 삼성전자, 현대차 사고 삼성전자, 현대차 중에서 그나마 좀 나은 대안은 현대차가 좀 더 삼성전자보다는 가벼워 보인다. 꼰대들이 그 얘기하고 있지. 이런 얘기 하시고 이게 젊은 분들은 시장이 비싸다는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특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할 거고 여전히 언택트 쪽이 될 거고 IT 반도체 이쪽에 중소형 중에 아직도 재밌는 것들 좋은 것들 많은데 굳이 대형주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그거야. 젊은 분들은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올 겁니다. 될 겁니다. 이게 아니라 대안이 없으니까 삼성전자 맞지. 하는 거고 이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좋은 종목들 괜찮은 거 맞는데 왜 굳이 삼성전자 그 베타도 낮은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심지어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무슨 시크릿칼 종목까지 얘기해? 막 이런 분위기지. 그렇죠. 굳이 왜 좋은 거 많은데 그로스 나오는 것들 있는데 이 소재 산업재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누스 같은 거 우리도 종목 네네. 자료를 냈지만 흥분하는 거지 사람들이 지누스. 근데 좋죠. 그런 것들 저도 좋아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거 방송해주면 되게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뭐 우리 중소형주도 계속 우리도 업데이트하고 좋은 것들 많고. 근데 나는 뭐냐면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뜩 가면서 어떤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어야 된다가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맞아요. 편하게. 그러니까 하루하루 매일 막 이걸 보지 않고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게 나은 대안일까를 말씀드린 거고 대안 중에 하나일 뿐이고 오늘 우리 동창이가 이름을 정확한 말을 했어. 나를 노땅 취급하면서 했지만 인정.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의 경험과 더 나쁘게 말하면 촉으로 그러니까 좀 젊은 분들은 그치. 코스피 2,500원 안 될 것 같은데 코스닥 1,000원은 될 것 같다. 약간 이 그 느낌인 정도야? 거죠. 예. 야 근데 밸류에이션을 보냐?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야, 난- 이게 3분기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뭐 지금- 코스닥은 밸류에이션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아시잖아요. 다들 우리 섹터 담당자들도 이제 내가 막 약간 톤다운 시키니까 입이 나오는 게 막 밀어붙이고 싶어하는 종목들. 젊은 분들 많이 만나는 분들은 좀 세게 얘기하고 싶겠죠. 내가 너무 세는 톤을 세게는 안 하려고 녹음도 안 해버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종목은 잘 가죠. 뭐 네. 근데 뭐 이런 다양한 시각 속에서 기현점을 각자 찾아보시고 우리 일정들이 있으니까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녹음을 못 하겠네. 이거 외에는 다들 오늘 종일 바쁠 것 같아서 마무리 또 하겠습니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